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평신도 차원에서 이런 내용을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저희들에게 접수가 돼서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바로 이 부정선거 문제입니다. 참 이 선거라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너무나 소중하고 한 표 한 표가 정말 총알보다 무서운 게 바로 이 국민들의 선거구 바로 투표 행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간과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저희들에게 제보 아닌 제보 내용을 주셨고, 이 부분을 좀 우리 대수전 차원에서 좀 다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요. 한번 이 문제를 같이 한번, 뭐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고민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부정선거 시비에서 이 대한민국이 벗어날 수 있을까. 이제는 정말 윤석열 정부가 탄생을 했고 어렵게 탄생을 했죠. 그것도 여러 가지 부정선거는 있었다고 저 자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이것이 계속 정말 이 투표, 국민의 소중한 이 투표 행위가 훼손되지 않고 온전하게 민주주의의 꽃으로서 발현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한 부정선거 시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우려, 정말 저도 진심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진지하게 한번 이 내용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보해 주신 분은 20대 대선 문제를 거론을 하면서 사실은 이번에 있었던 6.1 지방선거까지를 염려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내용들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일단 그 내용은 자기가 볼 때 20대의 대선은 총체적인 부정선거였다. 물론 그 지난 20대 총선이었나요? 4.15 부정선거 또 너무나 많이 회자되고 있고 명백한 부정선거로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20대 대선까지 총체적인 부정선거였고 6.1 지방선거에서도 그 부정선거의 디지털적인 방식이 아니라, 오늘의 내용의 핵심은 바로 이 아날로그적인 방식입니다. 디지털이라는 것은 전자개표가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은 아날로그적 방식은 수개표의 과정이라든지 사전투표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오늘의 핵심은 디지털적인 그런 전자개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아날로그적인 사전투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20대 대해서는 총체적인 부정선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첫째, 공정선거 관리에 책임이 있는 선관위가 바로 부정선거의 주범이다.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다 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도 바로 선관위, 세 번째도 바로 선관위다. 네 번째는 바로 이 문재인 남쪽 정부였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인데요. 총알보다 무서운 국민선거에서 단 한 표라도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100%의 완벽한 선거 관리를 위해 막대한 예산과 어마어마한 권력까지 선관위에 부여한 게 바로 그 국민의 소중한 투표권을 지켜라 하는 이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너무나도 형편없었다라는 거죠. 이번 보면 속풀이 선거라든지 이런 이유 등등으로 해서 결국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노정희 위원장이 사퇴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일정 책임을 자기들이 자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또 그때 당시 3.15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라고 하면은 아주 옛날 우리 자유당 정부 당시 때에 있었던 일들인데, 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였죠. 대통령 선거는 부정선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3.15 부통령 부정선거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권력에 사악한 관권 선거를 선관위가 그대로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도 기억이 하나 나는데요. 길거리에 지나가다 보면은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당선되는 즉시 더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난지원금, 코로나를 빙자해서 재난지원금을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더 드리겠다 라고 하는 것이 현수막, 다시 말해서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그 현수막에 돈 이야기를 한다는 게 현수막으로 붙는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것이 만연했다. 또한 이것이 결국 당시 문재인 남쪽 정부가 행했던 바로 관권 선거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명백히 이런 내용이 맞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사전투표의 문제인데요. 사실 이것은 이제 투표율을 높인다고 하는 차원에서 사전투표라는 것도 우리가 제도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사실 이것이 언제 구체화됐는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박근혜 정부 당시 관외 사전투표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제정이 되고 그것이 시행이 됐는데 사실 예전에는 사전투표라 할지라도 관외 사전투표는 또 달랐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전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날, 본 선거 투표날 말고 다른 날을 정해서 투표를 하게 하자. 그리고 본 선거에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통해서 투표권을 행사를 하고 본 선거 때는 뭐 다른 바쁜 업무들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자라고 하는 것은 취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투표율을 높이자. 이것이 최고의 가치인데 이것이 이제 사전 관외 투표가 들어오게 되면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어떤 자원이 된다면 예전에 처음 도입됐을 당시에 사전투표의 개념으로는 뭐냐면 기간만 달리하는 겁니다. 자기가 본투표에 투표를 못하는 대신 다른 날을 정해서 그 날짜를, 특히 사전투표의 날짜를 대기 보면은 금요일부터라든지 토요일까지, 다시 말해서 공휴일을 사전투표의 날짜로 정해서 투표를 높이자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고, 그런 차원에서 자기가 소속되어져 있는 그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게 되는데, 사전 관외 투표 같은 경우는 뭐냐면 어느 지역에서도 다 모든 투표가 가능해졌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저기 전라도에 있는 사람이 사전 관외 투표를 통해서 어느 지역, 자기가 주소를 이전해 놓은, 자기가 또는 적을 두고 있는 곳에 어디에다 그렇게 투표를 하게 되면은 그 투표는 우편물로 취급이 돼서 그 자기 해당되는 선거구 장소로 가게 돼서 개표가 되는 겁니다. 그럼 광주에 앉아가지고 서울에 선거를 하는 셈이 되는 거죠. 과연 이게 바람직하냐라는 겁니다. 선거라는 것은요, 투표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은 그 투표율을 높이는 것보다 국민들의 개개인의 소중한 투표권, 그 투표가 한 표 한 표가 아주 투명하고 정확하고 이렇게 발현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잘못되게 되면은 엄청난 부정선거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4.15 총선이라든지 또 대통령 선거 당시 때도 이 사전투표와 관련해서 그 투표함이 어떻게 보존되고 CCTV를 설치하자라든지 24시간 감시하자라든지 사전투표 이동 경로를 전부 따라가서 그 내용들을 확인하자, 이런 많은 내용들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 정말로 불필요한 그런 논쟁과 그런 어떤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 사전투표라는 것이 너무나 문제다. 그리고 이 본투표로만 할 수는 없느냐. 본투표로만 했을 때는 투표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전투표라는 것을 받아들였는데, 사전투표로 말미암아서 본투표, 사전투표를 다 떠나서 국민들의 투표권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 라고 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참 그래서 이것은 딜레마인데, 명확한 것은 투표율을 높이는 것보다 투표권 그 자체, 국민들이 가지는 총알보다 무서운 투표권 그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은, 그거는 명확 관화한 이야기입니다. 뭐 서로 대비될 수 없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사전투표 문제를 우리가 명확하게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제기인데, 이번에 6월 지방선거에서도 이 주소 이전이라고 하는 아날로그 도깨비 방망이, 이게 뭔 뜻일까요? 주소 이전.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요, 이렇습니다. 주소 이전이 어디에 되어져 있든 간에, 또 사전 관외 투표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투표한 자체를 손을 대지 않으면은 사실은 전국에서 한 사람을 뽑는 일이어서 크게 주소 이전 관련돼서 사전 투표가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표함 자체가 온전히 보장된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 말이죠. 그러나 지방선거나 총선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특정 지역에 계속적으로 표가 너무나 많이 나오는 게 있는 거죠. 나중에 다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남아돌 수 있는 표라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 곳에 사전에 주소 이전, 자기가 전입 신고를 해놓게 되면 그것은 법적으로 3개월 이전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3개월 이전에 어느 지역으로 자신이 주소 이전을 해서 전입 신고를 해놓게 되면 거기에 투표권자가 되는, 선거권자가 되는 거죠. 자기의 선거구는 어느 특정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서울, 경기가 자기의 투표 선거권이 되는 겁니다. 선거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전 관외 투표를 통해서 특정 시기에는 어느 후보에 대해서 자기가 다른 지역에 앉아서 그 지역 후보에게 표를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일이 6월 지방선거에서는 벌어질 수 있었고 실제 벌어졌다라고 하는 제보의 내용이거든요.
뭐 대선 때는 크게 문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사람을 뽑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각자 뽑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뭐 1번 누구, 2번 뭐 윤석열 이러면 2번을 전국에서 어디서나 뽑기 때문에 그것을 주소 이전했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후보자가 다 다른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20.62%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은 역대 지방선거에서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인데 사전투표 제도를 100분, 200분 활용을 했다는 거죠. 여기에 전체 유권자 4,430여 명, 30만여 명 가운데에 913만여 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이 바로 전남 지역인데요. 31.4%? 이거는 엄청나게 높은 거죠. 31.4%라고 하면 100%를 잡고 70%가 본투표에서 투표를 한다 그러면은 원래 전남 지역은 상당히 투표율이 높은 지역인데 그럼 60, 70%를 넘어간다고 보고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사전투표로 참여를 했어요. 전남 지역. 그렇다고 이 전남 지역이 사실 그 사전투표를 해서 그 전남 지역에 나왔던 전남도지사라든지 시군 군수라든지 이런 쪽에 투표를 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31%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관외 사전투표로 의해서 다른 지역, 다시 말해서 격전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사전에 주소 이전이 되어 있었다라면 이 31.4%라고 하는 이 사전투표가 그 해당 지역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겠죠. 그래서 이번에 제보를 해주신 분은 경기도 선거에서 바로 이런 일이 벌어졌을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뭐 자세히 확인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제보해 주신 분은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했어요. 김은혜 후보와 김동연 후보가 막판에 김동연 후보가 추격전을 벌일 때 부천 지역에서 거의 몰표 가까운, 나중에 그게 아마 사전투표로 개표를 했는데 몰표 가까운 그 사전투표에 함을 열었을 때 김동연 후보에게 몰표가 주어지면서 김은혜 후보를 앞질렀다는 겁니다. 그건 좀 더 우리가 아주 디테일하게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제보의 내용을 봤을 때 그렇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좀 더 우리가 부정선거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조금 더 면밀하게 이 내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건 뭐 금방 답이 나옵니다. 31%에 가까운 사전투표를 기록했던 전남 지역에서 관외 사전투표가 몇 프로였고 그 관외 사전투표를 했던 해당 지역이 어디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따져 들어가게 되면 뭐 선관위가 이런 내용을 공개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요청도 할 수 있고요. 또 국회의원실이라든지 여기에 관심이 있는 어떤 단체들이 공익적인 신고나 어떤 그 제보 등으로 인해서 정보 공개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이런 내용들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엄청난 내용이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이것이 뭐 부정선거였다 이걸 떠나서라도 관외 사전투표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투표권을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덮어버릴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한다? 이거는 사전투표의 의미가 아닌 거죠. 이거는 결국 어떤 특정 세력들에 의해서 사전투표가 왜곡될 수 있다면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투표 또는 그 지역의 지역민들의 정서, 의견 이런 것들, 여론 이런 것들이 다 무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문제는 제대로 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손을 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 투표라는 것은요 쉽게 가자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총알보다 무서운 표인데 우리의 운명을, 국민들의 운명을, 시군구 우리 국민들의 운명을 몇 년 동안이지만은 온전히 위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어렵더라도 내 발로 내 스스로 걸어가서, 아니면 어렵게 우리 장애우 같은 분들은 같이 모시고 가서라도 정당의 투표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그날 투표가 되고 그날 그대로 발표가 돼서 어디 쪽에도 시비를 걸 수 없는 그 공정성이 마련이 되는 투표여야 되는데, 사전투표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편리성만 가져가지고 또 투표율을 높인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만 가지고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특정 세력에 의해서 투표의 결과, 민심의 결과들은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그런 경험
많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접 목도했지 않습니까? 트럼프를 지지하느냐, 바이든을 지지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미국의 나름대로의 그 어마어마한 민주주의적 역량을 가진 나라에서조차도 우편투표에 엄청난 어떤 비리와 문제점을 발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선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도 문제제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마찬가지로 당선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지금은 당선됐지만은 앞으로도 이런 국민들의 민의가 왜곡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은 반드시 개선해 나가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의힘당이라든지 또는 뭐 지금 국회에 거의 가반을 훨씬 넘죠.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당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데, 더불당은 자신들이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하에 아예 관심을 안 두겠지만, 국민의힘당은 다른 거죠. 다시 말해서 민심이 왜곡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고해낼 수 있는, 뭐 국회 의석수가 워낙 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법률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없다 하더라도 국민적 문제 제기는 해야 되는 겁니다. 소일권 외양간 꽂혀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황교안 전 대표가 지금 열심히 부정선거 이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당대표일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큰 인식을 가지고 그때 이런 문제 제기가 훨씬 먼저 이루어졌다 그러면 아마 부정선거 운동의 양상은 어마어마하게 달라졌을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당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와 더불어서 한번 아주 섬세하고 치밀하게 이 내용들을 살펴보고 개선점이 없냐, 이런 부분에 국민적 정서나 국민적 의견 여론들이 왜곡될 가능성은 없냐, 만에 하나라도 있다 그러면은 투표는 한 표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라도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반드시 개선시켜 나가야 된다. 우리 천주교 우리 평신도 여러분들도 여기에 좀 관심을 가지고요. 물론 뭐 디지털적인 그런 뭐 전자개표의 어떤 부정, 컴퓨터 조작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고 그냥 당연시 설마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국민적 민의가 완전히 왜곡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저는 반드시 가져야 된다. 그래서 아주 귀한 이런 제보를 해주신 우리 평신도 분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것과 관련된 여러 제보들을 받아서 함께 고민해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사전투표제도 반드시 손을 봐야 됩니다. 변화시켜야 됩니다. 국민의 뜻을 왜곡시켜서는 안 됩니다.